안녕하십니까. 자, 94페이지 심야 살해 문제입니다. 1번이죠. 갑은 만 5세 된 아들 X에게 1만원권 지폐 한 장과 쪽지를 주며 을에게 가서 담배 한 포를 사오라고 시켰다. 이런 문제 드리면 막 그 아주머니들이 막 인상을 막 쓰시면서 어떻게 꼬마 아들한테 담배 신문을 시키고, 와이프한테 걸리면 뒤지게 맞죠, 그죠? 요즘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천인공노할 만행을 지지는 마귀와 같은 이 대우를 받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고요. 참고로 저는 담배를 핍니다. X는 을에게 담배 주세요 하며 쪽지와 지폐를 주었고, 을은 쪽지에 적혀있는 담배를 비닐봉투에 넣어 X에게 주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꼬마 아들 X는 대리인인가요? 사자인가요? 사자죠. 다시 말하면 갑이 결정하는 의사를 단순히 뭐 할 뿐이에요? 전달해 줄 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사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의사 능력 필요 없고요. 또 법률행위도 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담배도 아들 X가 산 게 아니라 갑이 산 거예요. 따라서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냐면 4번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며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답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파느냐.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파면 판매하는 사람이 행정처분 등 처벌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단속 규정이 혈육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번 보시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을이 강행 규정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으므로 계약은 무효다. 이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나머지도 X입니다.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사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넣는 문제지 담배 피는 걸 옹호하게 넣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대리권 남용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인데, 자, 대리권 남용이 뭔가요? 본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또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이게 뭐죠? 대리권 남용이고요. 보통 사례 구성되면은 2번처럼 갖고 튀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읽으시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찾는 마음으로 보셔야죠. 그럼 볼게요. 갑은 병주식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는 자로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평소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던 갑은 약정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영업 방침을 어기고 평소 안면이 있는 무자료 거래상 을에게 회사 물품 빼돌려 염가에 매각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성금 2천만 원을 수령한 후 잠적해 버렸어요. 잠적해 버렸죠. 도망갔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대리권 남용이죠. 을은 갑의 의도를 눈치채고 있었다. 상대방이 뭐예요? 악이네요. 그럼 끝난 거죠. 이 경우 갑을병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을과 체결한 물품 공급 계약은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맞죠? 2번 을은 갑의 배임 의사, 대리권 남용 의사를 알고 있으므로 무효니까 병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3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 효력에 관해서는 무효라는 견해와 무권 대리 행위로 취급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맞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질문, 어떠한 견해가 대립한다라는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통설, 판례 이런 것만 이렇게 쭉쭉 딱딱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다 명쾌하게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민법이라는 학문은 과거 고대부터 있었던 학문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학설이 다 일일이 다 뭐 되고 있냐면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어떠하게 대립한다 그러면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맞는 거고요. 이러이러한 견해들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근데 견해가 일치된다,
다툼이 없다. 그럼 무조건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을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충고권을 행사하거나 왜요? 도망갔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을은 병에게 물품을 인도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죠. 알았건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니까요. 따라서 도망간 갑에게 내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5번이 답인데 병의 피용자 갑의 행위로 을이 손해를 보았으므로 을은 병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추궁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이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는데요. 사용자 책임이란 게 뭐냐면 직원이 잘못했을 때 고용주,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죠? 사용자 책임입니다. 자, 근데 우리 판례는 대리권 남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뭐 이해할 건 없고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자 책임도 부당하지 않는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도 간단한 사례 문제인데 옆에다 좀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B가 본인이고 A가 누구예요? 대리인이고 C가 누굽니까? 상대방. 뭐 시험 문제 푸실 때 바쁘니까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라는 말은 못 쓰더라도 요 정도는 뭐죠? 그려 놓으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 요 자리가 누구예요? 갑이거나 A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헷갈리라고 바꿔 놓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메모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네요.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C가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는 B 본인에게 기속한다. 맞네요. 2번 A가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본인 B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행위를 한 A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A를 기준으로 착오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게 좀 있네요. 자, 보시면 지금 A와 C가 매매를 했죠. 법률 행위를 했죠. 따라서 의사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죠. 따라서 착오 여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구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이것이 B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는 누굴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취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지만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그 취소권 행사는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본인이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이에요. 따라서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고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뭐가 필요하죠? 수권이 필요합니다. 3번 A가 행위 무능력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겠죠? B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행위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누구만을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으니까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한 B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B에 대해 지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경우, 자, 선이다, 과실이 있다 없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B는 C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조금만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물건에 관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뭐이어야 하냐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계약법에서 볼 거죠. 근데 선이다 무과실이다 원칙적으로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뭘 물을 수 있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니까 5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에요. 4번 갑은 병소유 특정 가옥의 구입에 관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이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죠.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좀 특색이 있는데, 지금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뭐죠? 상대방이에요. 근데 뭐가 특색이 있냐면 대리인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의사결정도 의사표시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누구 것만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은 병소 후 특정 가옥의 구입에 관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병소유 특정 가옥을 사라는 뭘 한 거죠? 의사결정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누구 걸 살 건지 어떤 가옥을 살 건지 대리인이 전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인이 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감 잡히시나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혼자 하는 거다.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무효인지 유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 역으로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갑은 병소유 특정 가옥의 구입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무엇을 살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좀 생각 좀 해보자고요. 자, 이겁니다. 자, 대리는요,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 담보 책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으니까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갑이 만약에 악이라면 이때 얘네들은 선이고 무과실인 것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요, 악의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하자 담보 책임 뭐 할 수 없어요? 물을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병의 사기에 의하여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을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이미 대리인은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권이 없습니다. 2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제3자가 사기를 쳤다면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을이 알고 있었다면 을이 뭐죠? 악이네요. 갑은 병에 대하여 하자 담보채에 물을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채에 물으려면 매수인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가 실어야 하니까요. 3번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를 계약 당시에 갑은 알고 있었으나 을은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 갑은 병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례는 누가요?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누구 것도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답은 4번이죠. 5번 을이 병과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병은 당연히 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지금 을이 병과 가장 매매 그죠? 다시 한번요. 을이 병과 가장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병은 당연히 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매매 통정거의 표시 아닌지 여부는 누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4번 한 가지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갑의 부을은 정소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배우자 병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갑을 대리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정가 체결하였다. 까지를 끊어볼게요.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고요. 공동을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어야 공동 대리가 되는데요. 공동 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친권자거든요. 왜냐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버지가 혼자 하면 안 되고요. 어머니가 혼자 한테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친권자는 대표적인 뭔가요? 공동 대리입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갑을 대리했다는 말은 공동 대리 제한을 위반한 겁니다. 따라서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계속 볼까요? 그러나 곧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의 재산적 법률행위에 대하여 을과 병은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이 있고 왜요? 친권자니까요. 이들은 갑의 공동 대리인이 된다. 맞네요. 2번 을의 대리행위인 위 토지 매수 계약은 무권 대리이다. 대리행위다. 왜요? 공동 대리 제한을 위반한 거니까. 3번 정은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왜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가 있죠. 4번 을은 정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사례와 달리 을의 단독 대리행위에 관하여 병이 사전에 양해를 하였다면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의사결정 과정에 뭐 한 거죠? 참여를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니까 무권 대리가 아니라 유권 대리고요. 따라서 의뢰행위, 대리행위는 적법한 대리행위가 된다. 맞는 지음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미성년자 병의 후견인 갑은 병이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무사 을에게 보존 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이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요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인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좀 보자고요. 자, 보시면 병이 미성년자죠. 이 친구한테 지금 부모가 없나 봐요. 갑은 뭐죠? 후견인입니다. 그럼 후견이라는 말은 뭐죠?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는데 법무사 을에게 업무를 맡겼다는 말은 복대리를 뭐 한 거죠? 선임한 거죠. 따라서 을이 서류를 갖춰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것은 갑이 아니라 병이니까 요 법무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게 돼요? 본인을 대리하게 되니까 전형적인 뭐가 되는 거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대리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1번 후견인 갑이 법원에 의해 해임되면 을의 대리권도 소멸된다. 왜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되니까. 2번 병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을의 대리권도 소멸된다. 이거는 뭐죠? X죠. 병이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지만 본인에 있어서 대리권 소멸 사유는 사망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됐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병이 사망하면 을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뭐죠? 소멸되겠죠. 맞네요. 4번 을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을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5번 을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으면 을의 대리권 당연히 뭐죠? 소멸하겠죠. 답은 뭐죠? 2번이고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복대리 관련한 기술적 옳지 않은 것은 1번 A가 B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 자 대리인이 뭡니까? 임의 대리인입니다. A는 B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다. 까지 맞죠? 이 경우 B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A는 그 부적임 혹은 불성실을 알고 B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2번 A가 B의 임의 대리인인 경우 A는 질병으로 인하여 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면 결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까지는 맞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의 대리는 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A는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지문은 X고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A가 B의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A는 원칙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니까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물건입니다. 이건 판례인데 원래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거든요. 따라서 대리행위를 통해 가지고 취득한 물건이 있다면 본인에게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꼭 본인에게 줘야 될 부분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리인에게 줘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게 인도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인도 의무는 소멸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5번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권대리인이 아닌 사자나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거 유의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8번입니다. 변호사 갑은 고객 병으로부터 민사소송 사건을 소송을 위임받아 소송 대리하고 있다. 그러면 요 병이 본인이고
요 변호사는 대리인이겠죠. 근데 물론 이 변호사는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임의 대리인이고요. 그런데 다른 사건과 재판 기일이 겹치자 병의 승낙을 받아 친군 변호사 을을 복대인 선임하여 이 사건을 변론케 하였다. 자, 을이 뭐가 되는 거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변호사는 임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없어요?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병의 승낙을 받아란 말이 나와 있죠. 따라서 요 을을 선임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을도 병의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변론을 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어차피 을의 대리권은 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갑의 대리권보다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더 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1번 을은 복대리는 갑 본인의 대리인 갑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죠. 병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2번 갑이 을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병을 위한 갑의 대리권 소멸한다. X입니다. 오히려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되겠죠. 3번 병이 갑과의 이임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갑의 대리권이 소멸하고요. 갑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해야 되니까 을은 병을 위해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다. X죠. 4번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을은 갑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상대방이나 본인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병이 갑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로 조정을 성립시킬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도 그러면 이 갑에게 뭐가 없어요? 조정권이 없죠. 그러면 을도 뭐가 없어야 돼요? 조정권이 없어야 되니까 을은 병을 위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9번 문제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